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2월 26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내일부터 매수를 하는 주식 물량은 이제 2025년으로 이제 잡히는데, 사실상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주주 확정을 짓는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은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요. 내일부터는 배당락 일이 이제 맞이되면서 예전과는 흐름이 좀 달라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전보다는 이 배당락에 대한 등락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래도 분기 배당도 하고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확정된 사항이 연초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시장이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았죠. 24일 날에도 오전에만 매매가 됐지만은 나스닥이 또 급등을 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스닥이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벌써 3일 만에 장대 양봉이 3번 나오면서 다시 2만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3일 동안 이 나스닥이 요 3일 동안 20%씩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0%에서 20% 가까이. 자, 그만큼 미국 시장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대부분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미증시가 상승해서 급등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과 같이 상승 출발했지만은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이제 연출이 돼서 오전에 좋다라고 또 접근하신 분들은 또 대부분 물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하고 지금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또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후장 들면서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모습도 이제 나타났는데, 오후장에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오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지금 그 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 이런 건데, 아무튼 최근에 이 탄핵 관련된 이슈를 해서 헌법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겠다. 최근에 나온 이런 특검법도 거부를 하겠다. 여야랑 합의를 하면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게 뭐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 안 되죠,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게 되면 지금 대통령은 탄핵돼서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부 장관은 없고,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진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하나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흐름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확정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으려면은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이 11월 달부터 나온 걸로 예상은 하는데, 어제 오늘 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에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나왔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빠졌죠. 자, 그만큼 이 개인들의 이제 매도가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받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이 시점 있죠. 예, 그래서 1시 이후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지고 난 다음에 이 개인 노란색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은 기대를 해봤는데 그 담화 이후에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니까는 그냥 오늘 볼 거 없구나 해가지고 개인들이 그냥 마구 던지면서 지수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뭐 언제쯤 좋아질 거냐? 뭐 사실 지금 상황 봐서는 언제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상황,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모습이면은 사실상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런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못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소한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돼야지 그래도 이제 시장이 뭔가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고 이러한 시장 우리나라 그런 정치 상황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한 절차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긴 했지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부진함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미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일봉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아마 이번 주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뭐 안 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파란색 영역까지 이제 거의 빠졌잖아요. 주봉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파란색 영역까지 빠지는 때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올랐던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올라가죠. 여기서도 올라가죠. 예, 빠지는 가운데서도 잠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빠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락장이어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시 올라가죠. 여기 찍고 다시 요때는 조금 이제 뭐 특수성이 좀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그 위치에 이제 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더 많이 빠져야 돼요.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사실 월봉으로 이런 구간까지 오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상황이긴 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거품이 꺼졌을 때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트럼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하락이 정점이 됐을 때 자, 이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더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미 이제 요때 상황만큼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요 파란색 영역까지 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온 게 2008년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요번이 세 번째예요. 예, 그래서 보통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하락인데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뭐 노이즈가 없었나요? 노이즈 다 있었어요. 근데 긴가민가 했는데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요 파란색 영역에 오고 나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이 파란색 영역이 무서운 게
정말 큰 하락이 한번 나옵니다. 보시면은 예, 정말 큰 하락이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래서 요때인데 예, 큰 하락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좀 충격이 한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영역에 오더라도 이 파란색 영역 자체가 이때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길어요. 예, 굉장히 길고 몇 달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은 파란색 영역까지 와 있죠. 그래서 주봉을 봐서는 또 바닥권에 와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싸다는 거 외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 기댈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율 보게 되면은 1465원이죠. 예, 뭐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은 다음 달에 1500원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어떤 이 1500원 이상 간 적이 요때 말고는 없어요. 요때가 아니라 이 금융위기 요때 말고는 없습니다. 요때도 1400, 1800원대까지 갔었나 아마 요 이후로는 이제 처음인데 자, 어쨌든 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돼야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좋고 뭐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상황에 주어진 조건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뽑고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든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보면은 강세를 보여주는 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조선주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선주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좀 조심스럽죠. 워낙 많이 오르니까. 예,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20조 넘는 애가 지금 뭐 최근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6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이 됐잖아요. 예. 시가총액이 20조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는 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 이제 조금씩 터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조선주 쪽이 이제 가장 좋다라는 그런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드려왔고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 그나마 이제 뽑아볼 수 있는 게 코스피 쪽은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요. 트럼프 수혜주의면서 고환율 수혜주의인데 업황이 좋은 거. 근데 고환율 수혜주는 자동차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특히 더 강세인 이유는 업황이 괜찮아요. 쟤네가 돈을 지금부터 많이 벌 수 있는 때인데 고환율이니까 돈을 더 벌고 트럼프도 도와주겠다고 하니 더 오르는 거예요. 자동차나 화장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도 고환율이기는 한데 수혜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이쪽이 우선순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섹터에 비하자면은 그래서 뭐 화장품이나 자동차, 변압기도 괜찮죠. 예, 그래서 이쪽 이제 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그 정도.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을 것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큰 섹터 내에서는 이제 바이오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 바이오주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주들이 기관 매수들이 왜 많이 들어오냐면은
개인들이 팔기 때문에 그래요. 대주주 조건에 되는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받쳐줄 사람은 기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도세 기준이 되는 이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열심히 팔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아마 내일부터는 기관 외국인은 팔 거예요. 파는데 대신에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 최근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줬지만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나왔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알테오젠, 뭐 펩트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뭐 한올바이오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또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종목군에는 뭐 개별적인 이런 이슈가 있거나 뭐 괜찮은 기업들도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거의 정책 금리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일은 없을 걸로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데,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빠진다라면은 이제 바이오주에 다시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얘네 모멘텀은 달라진 게 없다. 최근에 주가만 정말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바이오주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나 뭐 다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월, 12월에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종목이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주들이 아마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 이제 좀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도체주들이 이제 뭐 어제 오늘 그리 좀 약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 온디바이스 AI 쪽 이런 종목들을 먼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국면에 이제 와 있는데요. 그냥 부담 없는 위치는 한 21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서 21선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조정 21선까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유리기판 쪽도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C도 올라왔다가 21선까지 빠지니까는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주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가 21선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 자,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한번 나왔죠. 바닥에도 상승 나오고 21선 조정 받으니까는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조정을 받는 애들이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SKC는 이제 요 정도 자리인 거고. 그래서 에이징랜드라던가 가온칩스, 오픈엣지, 뭐 칩셋 미디어, 뭐 AD 테크놀로지,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자, 이런 종목들 21선까지 빠진다라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SKC, JNTC, 필옵틱스 괜찮다.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일반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AI 쪽이나 HBM 쪽 이런 쪽이 이제 좋아 보인다. 요 중에서는 최근에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ISC였어요. 예, 이게 이제 AI 쪽 매출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건데, ISC나 이제 두산 이런 기업이 AI 반도체 이제 수혜주죠. 예,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아마 이쪽은 고르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좀 헷갈려요. 내가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가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온디바이스 AI라던가 유리기판 쪽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수혜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는 뭐 똑같습니다. 뭐 우주항공, 자율주행,
뭐 비트코인, 재건, 그리고 AI 뭐 이런 쪽만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쪽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좀 제법 나왔는데 이 AI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오늘 이제 지난 화요일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로봇주는 제가 봤을 땐 휴머노이드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은 자 이렇게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은 이제 안 드렸는데 로봇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엔터도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엔터주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그나마 이제 해볼 만한 게 정치 관련 정책주들인데 걔네들도 조금 이렇게 빠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은 뭔가 이 시계가 좀 늦어지는 그런 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이 약간 더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뭐 탄핵이 빨리 된다던가 아니면 조기 대선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금방 2, 30%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간 정도의 조정은 받았는데 이제 올라갈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뭐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 봐서는 민주당 쪽에서 총리를 탄핵하고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제부총리가 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황이 굉장히 뭐 복잡하고 뭐 그런데 뭐 어찌됐든 그 흐름은 보고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해볼 만한 종목이 없죠. 예, 뭐 반도체 일부, AI, 예, 요 고환율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 예, 이게 끝입니다. 다른 거 안 하시면 돼요. 예, 굳이 하셔봐야 뭐 성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하시더라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들 종목들이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쪽은 그냥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 대형 반도체주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섹터 잘 가는 거 있습니까? 안 가요. 중국 관련된 종목도 안 가고요. 예, 뭐 2차 전지 안 가요. 예, 다 안 가잖아요. 2차 전지는 오히려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슈되는 애들이 계속해서 잘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배당락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